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내란 수사 관련된 얘기들, 속속 이제 이것들이 다 불고 있어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 내란 공범들이 서로 살겠다고 마구 불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직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라고 말을 했다. 수방사령관이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불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일단 또 불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심야 국무회의 5분짜리 국무회의도 있어요.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고 국무회의 시간만 적혀 있는 이건 나중에 만든 거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저들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오죽하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겠느냐라고 말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대국민 담화와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다. 5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조태열 장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막판에 아마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혼자 반대했다고 막아지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거 막았어야죠, 그래도. 미국이 강력히 계엄을 반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윤 대통령도 그걸 모르고 계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중요한 진술이죠, 그죠? 당일 미국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한 비판은 면할 수 없지만 제가 그날 어떤 내용으로 소통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봐 달라.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외교부 장관이. 받을 수가 없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 야, 우리 쿠데타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곤란하니까 그냥 연락을 안 받아버렸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계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도 그걸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계엄을 강력히 반대할 것을 알고도 윤석열은 이 사고를 쳤다라고 외교부 장관이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뭐 미국이 우리 내정에 뭐 감나라 배너라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군대가 움직이는데 한미연합사령부의 통보도 없이 이런 짓을 벌렸다. 미국에서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서 뉴스 공장에 제보를 하는 매블쇼에 제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만도 한 그런 정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각종군 특정사령관 지금 체포가 됐죠. 검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2차 이제 공익제보를 뭐 본인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2차 공익제보를 오늘 또 했어요. 이와 관련된 영상 보시고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사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중심의 사조직이 주도했습니다. 이 사조직을 놓고 용현파란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늘 구속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곽 사령관이 구속 직전 야당에 이렇게 털어놓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계엄 선포를 이틀 전인 12월 1일에 알았다고만 밝혀왔는데 사실은 이날 이전,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를 한 뒤에 구속됐다는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말없이 군사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날인데 어떤 점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피의자관 공포... 법원이 3시간여 만에 영장을 발부해 곽 사령관은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앞서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 작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명인 줄 알면서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을 이끌어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이 구속되기 전 자신에게
2차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곽 사령관이 털어놓은 2차 공익신고 내용은 12월 1일 이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에게 추가로 털어놓은 사전 모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라고 조언했고 곽 사령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뿐 아니라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을 털어놔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곽 사령관이 추가로 사전 모의 사실까지 증언하면서 모두가 몰랐다고 했던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아주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오늘 밝혀진 거예요. 예, 박범계 의원에게 곽종군 특전사령관이 구속되기 전에 또 털어놓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12월 1일 이전에 이미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 사전 모의 과정들도 곧 밝혀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계엄이 아닌 거죠. 윤석열이 뭐 명태균 사건이 터지니까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 같다.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대체로 이게 왜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됐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론들이. 이제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론은 미친놈 썰이죠. 그냥 미쳐가지고 이게 알코올성 치매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눈깔 뒤집혀서 술 취한 김에 사고를 쳤다. 이런 설이 가장 유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명태설이죠. 예, 명태균 녹취록이 이제 폭로될 것 같으니까 겁을 집어먹고 이 사고를 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썰, 두 가지 썰이 대체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낮에 충성 8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친일 쿠데타가 아니냐. 친일 쿠데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친일 세력이 윤석열이 집권한 이 기회에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기 위해서 예, 모두가 들고 일어난 것 아니냐. 제가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낮에.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랫동안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달부터 쿠데타에 대한 계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총선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이 입버릇처럼 예, 계엄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증언은 용연파. 이게 무슨 건달들도 아니고 양아치들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번에 내란 세력들을 칭하는 표현이 용연파였다라는 거예요. 용연파. 자, 용연파가 주축이 돼서 예, 내란을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진짜 창피합니다. 이게 뭐 하나회 뭐 국내 사조직 이름이 용연파예요. 용연파. 윤서방파입니까? 아니 뭘 이름을 줘도 좀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나회가 아니면 뭐 두 개 회로 하든지. 용연파가 뭡니까? 용연파가 이게 쪽팔리게. 나중에 역사책에 그럼 용연파가 내란을 모의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다.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응? 얼마 창피한 일이에요.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줘? 아, 좀 폼 나게 줘야 될 거 아니야? 폼 나게.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역사에 기록되는 건데. 어? 무슨 사거리파, 오거리파도 아니고 이 용연파가 뭡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김용현이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시점부터 실제 내란이 시작된 것 아닌가? 에?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김용현을 국방장관에 앉혔던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내란이 추진된 거 아니냐. 그 용연파들을 전진 배치해가지고, 예, 용연파가 주도를 해서 내란을 회책을 한 것이다. 윤석열과 용연파가. 그럼 이 용연파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검찰도 관여돼 있다라는 게 이제 증언이 나왔죠. 예, 성관이를 확보했을 때, 검찰이 와서 지원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방첩사령관이 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군만 동원해서 내란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군 내부의 하나회 같은 조직만 움직인 게 아니야. 검찰도 움직이고, 그죠? 국회도 움직이고, 입법부도. 뭐 추경호가 사실상 뭐 밀정 노릇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모종의 세력들이 연합을 한 내란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윤석열 미친놈 하나가 우연히 벌린 사건으로 봐버리면 이 공범 세력들을 우리가 다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미쳐서 이런 거다라고 이 사건을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윤석열이 그 명태균 녹취록이 공개될까봐 이것을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분석을 해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오히려 윤석열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를 검은 세력들을 우리가 적발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오늘 각종군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조태열 외교장관의 증언도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증언이라고 봐요. 윤석열이 미국이 반대한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어. 미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수는 기본적으로 친미파예요. 미국에서 그냥 기침만 해도 감기가 걸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미국이 반대할 걸 알고도 계엄을 선포한다? 그리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전두환도 그랬잖아. 12.12 쿠데타 일으킨 이후에 5.18 항쟁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박정희도 그랬어요. 5.16 쿠데타 때도 박정희도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황태성이라고, 이것도 옛날 얘기 해드려야 되네. 요걸 또 알아야, 이런 역학관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 길어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친형이 박상이라고, 이 양반이 경북 지역, TK 지역에서 남로당의 총책이었어요. 1인자였어, 남로당에. 지금은 이제 TK가 보수 지역이지만, 이른바 그 10월 항쟁, 노동자들이 10월에 해방 이후에 항쟁을 일으켰는데,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TK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좌파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소굴이었어, TK가. 이른바 대구를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남로당 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거지, 남로당 중에서도. 근데 이제 그 형은 나중에 이제 죽고 또 박정희가 그래갖고 이제 빨갱이 합니다. 요걸 또 우리 정금자 어르신들은 잘 모르더라고. 박정희가 이제 남로당 당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숙군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내에 있는 이제 좌파들을 색출을 한다. 이승만이 이래가지고 막 다 붙잡혀가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가 붙잡혀가지고 다 불었어요. 위에 있는 이제 동지들을 다 팔아먹은 거야. 그러고 이제 다시 친미파로 이렇게 친일파였다가 이제 또 빨갱이였다가 또 친미파로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을 하니까 그 황태성이라고, 황태성이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황태성 맞을 겁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황태성이라고 그 박상희의 동지가 있어요. 친구가. 이 사람이 월북을 했어.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있었는데 북한에서 당시에 김일성이 보니 아니 남로 당원이었어, 박정희가. 이 사람이 무슨 혁명을 했대. 군사혁명을 했대. 5.16 군사혁명. 우리는 이제 군사 쿠데타만 알지만은 그 제3세계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군인들이 혁명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좌파 혁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 뭐 예전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남로당했던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야, 북한에서 이거 진짜 이거 빨갱이가 집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황태성이를 밀사로 보냅니다. 박상희, 그러니까 박정희 형의 친구를 북한에서 밀사로 보내요. 그 밀사인 황태성을 체포를 해가지고 밀사로 내려왔는데 체포를 해버렸어. 그리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박정희가. 그래갖고 미국의 인정을 받아요. 나는 반공이다. 이거 봐라. 내 형의 친구도 죽인다, 나는. 그러면서 박정희도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장기 독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미국한테 뭐 잘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니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군사적 주권을 미국이 가진 상태인데 미국한테 잘못 보이고 어떻게 집권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증언이 나온 거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미국 필요 없어. 미국이 뭔데? 윤석열이 이랬다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보수의 스탠스가 아니야. 그러면은 미국하고 이렇게 들이받으려면 지 혼자서 들이받습니까? 미국하고? 지금 전 세계에 미국하고 들이받아가지고 살아남은 나라가 뭐 몇 개나 있어요. 다 쥐어 터지고 얻어맞고 난리지. 그러면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네? 저는 그게 일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오늘 낮에 충성 8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또 증언이 나왔어요. 예. 노정면 대변인이 원내대변인이 오늘 JTBC에 출연을 해서 그와 관련된 추가된 증언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또 같이 보시죠. 12월 4일 새벽 요 영상이 아니네요. 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요 영상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HID가 처음에는 투입 안 됐다고 하더니 판교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정보사령관이 직접 확인해 준 거예요. 예. HID 요원 5명이 포함된 30여 명의 인력이 판교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럼 뭐라고 혹시 지금 추정하세요? 그 HID 부분은? 그건 뭐 너무 저도 이제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너무 비현실적이죠. 예. 아니 만약에 요인 체포라면은 뭐 707 특임도 투입이 됐고 경찰 병력도 조가 편성됐다는데 굳이 HID는 뭐 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라는 거 좀 마무리를 해보면 일본 국가 기미가요에 숫자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1000이고 하나가 8000이에요. 1000과 8000? 그러니까 천황이 1000년, 8000년 조약돌이 뭐 흙이 될 때까지인가? 네. 하여튼 년년세세 이제 만세한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의 가사가 들어 있는데 8000이 작전명 충성 8000입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계엄 대비 훈련이. 팩트예요? 이건 팩트예요. 계엄 대비 훈련명이 작전명 충성 8000이에요. 네. 충성 8000은 뭔 뜻이라고 혹시 그 부대에서 얘기합니까? 군에서 설명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럼 이 8000을 기미가요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보신다는 뭐 거예요? 8000이 또 다른 데랑 우연히 또 그냥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뭘까 했는데 아니 당선일로부터 1000일의 작전을 감행했다고 하니까 그냥 소름이 돋는 상태예요.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1000도 물론 이제 어떻게 정말 저도 이제 왜 12월 3일인지가 되게 궁금했긴 했거든요. 네. 왜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왜 하필 그러면 12월 3일이었을까를 이제 많이 좀 따져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뭐 명태균의 무슨 황금폰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급해졌나 아니면 뭐 터질 게 갑자기 생겨서 아니면 누구로부터 협박을 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은 뭐 이건 그냥 음모론 수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미가요에 나온 숫자가 1000과 8000이 있고 작전명은 8000이었고 대선일로부터 딱 1000일 되는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원래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간이 10시였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1000이잖아요. 예. 10시 10시 땡땡. 뭐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의심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사실관계가 빨리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국민의
자, 여기까지 일단 뭐 영상 그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내란 발생일이 윤석열 임기 그러니까 집권 1000일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충성 8000 작전명 이름 요거는 아까 낮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작전명 이름이 충성 8000이었다라는 거야. 계엄 훈련하는 작전명 이름이. 근데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이겁니다. 기미가요 가사예요. 예? 여기 보시면 기미가요와 임의 시대는 요 위에 있는 건 이제 일본 말이고요. 일본 말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 밑에가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임의 시대는 군이니까 임금의 시대죠. 천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을. 천황의 시대는 지온이 야치온이 예. 천대 여기 천대 한자를 보면 천대죠. 천대 예. 8000대 예. 천대와 8000대를 거쳐서 예. 살해자 이신호 조약돌이 이와오토 나레테 바위가 돼요. 예. 고케노 무스마데 이끼가 낄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황의 치세는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라는 일본의 천황을 찬양하는 내용의 그런 가사예요. 그런 가사인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8000과 8000이 나와. 1000대에서 8000대. 1000일에 시작해서 8000대까지 가겠다라는 거야. 예? 영구 독재, 영구 집권 정도가 아니에요. 8000대를 간대. 씨발 8000대를 쳐맞아도 지금 현찬을 파네. 그래서 이번 내란 사건이 친일 쿠데타가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연파가 대한민국 군부에 있었던 친일파가 아닌가. 검찰의 친일파, 군부의 친일파, 행정의 친일파,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생긴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관련해서요. 일본 측 반응이에요. 윤석열만한 한국 대통령 없었다. 탄핵 소식에 아쉬워하는 일본 언론. 이런 게 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토착 외구들. 이번에 발본 세권을 해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는 노래를 조용필 씨의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일본 놈들이 한반도를 떠나면서 10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나요? 얼추 100년 돼가죠. 일본의 침략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세와 결탁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 대한민국 도처에서 설치고 있어요. 여러분, 태극기 부대가 성조기를 같이 들고 시위를 하는 게 우연 같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들 본질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는 없어요. 보수 정당은 없습니다. 기회주의자들, 기회주의 정당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 기회주의자는 어떤 기회주의자들인가? 강자에 빌붙어서 연명하고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 강자는 누구겠어요? 외세죠. 예전엔 중국, 조선시대 때는 중국, 일제시대 때는 일본, 지금은 미국, 언제든지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이들이 대한민국 기득권의 실체고 대한민국 보수의 실체라고 봅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 기회주의자들, 커밍아웃한 사건이라고 봐요, 저는.